안녕하세요. 송은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중국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큰 규모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크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많다는 개념을, 또 오래됐다는 등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중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또 중국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중국 관련 책을 읽지 않으셨다 해도 중국에서는 관시가 중요하다고 하고 체면도 중요시 여긴다고 하고 또 만만디 등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인, 과연 그게 다일까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중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관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지요. 근데 중국의 관시가 우리나라의 인간관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한국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중국이 더 잘 보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크다는 것입니다. 클 대자로 대표됩니다. 중국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중국의 크기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 이어 면적 순위 세계 4위입니다. 한반도보다 40배 이상 크고 남한의 100배 정도 크다고 하니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영토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사회문화에는 물론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익숙히 들어 알고 있는 노래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입니다. 각각의 상징을 동원하여 손쉽게 특징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상징에 주목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이의 상징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2700m 정도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네팔과 국경이 되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00m가 넘지요. 여기서 한중의 높다는 상징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다, 길다 이런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백두산은 그리 높은 산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3000m 이상의 고원지대가 상당수 면적을 차지하며 심지어 청장열차는 4000m 이상에서 달려 객차 안에 산소까지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최고 지점인 해발 5000m가 넘는 곳에 탕구라역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으니 이 기차를 타려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서명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한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남쪽 끝 제주에 태풍이 오면 서울에 구름이라도 끼지만 중국은 동쪽에 홍수가 나도 서쪽에는 가뭄이 지고 남쪽 지역에 태풍이 와도 북쪽에는 화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한국은 하나라는 인식이 강한 데 반해 중국은 아무래도 남의 일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로 중국의 표준시간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하는데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서쪽은 베이징과 시차가 두세 시간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오전 7시, 8시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 됩니다. 당연히 실생활에 불편을 주지만 중국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미국처럼 다른 시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 현지에 가신다면 약속을 정해도 표준시간 기준인지 현지 시간 기준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중국의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영향은 비단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유적들이 하나같이 거대합니다. 거대한 것으로는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거대한 불상탑 등 많고도 많지요. 한 예로 황제가 살던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 성벽은 높이가 무려 10여 미터 정도입니다. 경복궁 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죠.
작은 성 뒤에 경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은 인공산입니다. 작은 성 옆에 성곽이나 고분의 둘레를 감싸도는 해자를 만들기 위해 퍼올린 흙을 모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공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규모에 압도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 쓸데없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려면 그 정도 규모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력은 권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그 권위를 나타내려면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쓸데없이 큰 것이 아니라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어진 환경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멀거나 가까운 것의 기준도 주어진 환경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 해도 먼 거리라고 느끼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티엔진을 간다고 하면 가까운 거리라고 느낍니다. 물리적 거리는 비슷한 데 반해 상대적 느끼는 바는 서로 다르지요. 우리는 4-5시간 걸리는 부산이나 목포가 가장 멀다고 느끼지만 2박 3일이 걸리는 지역이 수두룩한 그렇게 거리를 시간이 아니라 날짜 단위로 생각해야 하는 중국에서는 4시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도착한다고 하면 빠르면 5분, 늦어도 20-30분이면 도착하지만 중국에서는 곧 도착한다는 말이 몇 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그게 가깝다고 느끼는 겁니다. 당연히 여행 준비 자세도 다릅니다. 우리는 멀리 가야 서너 시간 가는 당일치기지만 중국은 멀리 가면 열차 안에서 며칠을 자야 하니 준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차차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차이가 한중의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합니다. 크다의 개념은 규모로 연결됩니다. 중국 경제의 특징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정말 거대한 기업이 많습니다. 전국에 지점만 설치해도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라고 해도 그 규모에서는 중국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다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규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크다는 개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기에 남한은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협소해질 수 있는 생각을 막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